김대희 씨는 평상시에 네. 영화를 보시기 전에 별점이나 영화평이나 이런 걸 보세요? 별점을 참고해서 볼 만한 영화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없어서요. 무조건 제 아내가 이거 보는 거야 하면 그냥 봐야 돼서. 근데 황성원 씨는 영화평이나 별점을 보실 때 있어요? 저는 보기 전이 아니고 본 후에. 본 후에? 네, 후에 이동진 작가님의 항상 평론과 네. 별점을 보곤 합니다. 아유, 감사한데. 그러니까 내가 본 것 중에 혹시 뭐 놓친 것이 없는가? 네. 혹은 뭐 이 영화의 어떤 감정을 더 풍부하게 만들 것이 없는가 해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? 네, 네. 그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즐겁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는 스포일러가 너무 많을 수 있으니 볼 수 없으니까 영화를 보고 난 네네. 다음에 항상 네. 보는 것 같아요. 저는 처음 물어보는 게 재밌대? 뭐 별 몇 개야? 뭐, 친구한테? 네, 그렇게 먼저 물어보고 네. 보기는 하는데 그 별이랑 제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. 네네. 영화를 보다 보면 맞는 거 보면 막 진짜 공감되고 아니면 야, 이걸 왜 이렇게 별을 많이 줬을까? 친구하고도 이야기도 해보고 네.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네, 지금 뭐 세 분의 말씀 들었는데 영화평이라는 것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. 물론 본 개인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감시관이 제일 중요하겠죠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라는 게 2시간 안에 워낙 많이 담겨 있습니다. 그걸 한 번 관람하면서 제대로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. 그래서 영화를 본 이후에 황승원 씨처럼 보시든지 아니면 영화 보기 전에 참고를 뭐 이수정 씨처럼 하시든지 어떤 방식으로 평을 보거나 참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.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영화평을 읽고 그것을 영화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갖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주입받은 결과가 아닐까? 내 고유의 감정을 혹은 내 고유의 감상을 다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외부와 차단하고 자기의 생각만 계속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취향이 더 학습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영화평을 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. 그냥 보고 대신에 주체적으로 판단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이 사람 진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. 혹은 이 사람 거 앞으로 보지 말아야겠다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. 작가님은 그러면 그 영화 평론을 하거나 이렇게 별점을 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주시는지. 별점을 주거나 어떤 영화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영화가 약속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영화가 그 약속을 지키나?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 초반이 되면 다 영화들이 다 뭘 약속하잖아요. 코미디 영화면 자 이제 웃을 준비를 하세요. 이게 이렇게 재밌습니다 하면 영화 끝까지 얼마나 창의적으로 재밌게 신선하게 웃겨주는가가 기준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초반에 이 영화 진짜 무섭습니다 하고 공포 영화라면 그것 자체를 얼마나 또 훌륭하게 펼쳐가는가라는 거죠. 근데 영화 초반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시작해서 자기가 던진 떡밥도 수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좀 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서태화 씨한테 그런 질문 드립니다. 어렸을 때 독후감 같은 거 숙제 많이 하셨죠? 네. 독후감 같은 게 하시는데 영화에 대해서 평을 이렇게 혼자 관후감 이런 거 써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? 영화에 관해서요? 네네. 영화평을요? 예, 영화평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글로 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.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독후감을 쓰는 과정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런 걸 나중에서 알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까? 쓰면서 독후감을 쓰면서 뭐 새로운 걸 알았다기보다도 그거를 다시 한번 볼 때, 다시 한번 읽을 네네네. 때 이럴 때는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후감이라는 게 있다면 책을 2번 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. 대부분의 경우 영화는 한 번밖에 못 보잖아요. 근데 영화를 보고 났다? 그럼 만약에 영화를 본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? 모든 영화평의 90%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. 나머지 10%는 화장실에서 이루어지죠. 뭐야 이게 영화 이렇게 되게 되는데. 근데 그때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좀 상상해 보세요. 어떤 얘기인가? 뭐야 영화 쓰레기 아니야? 이렇게 얘기하거나 와 영화 개 좋아 이렇게 얘기하겠죠. 근데 대부분의 모든 감상평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. 영화 너무 좋다, 재밌다. 근데 영화 진짜 쓰레기다.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영화를 아무리 많이 봐도 풍성하게 즐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독후감을 쓰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글로 써보거나 말로 해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. 영화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영화에 대해서 보고 나면 그 친구한테 항상 보내는 거예요. 야, 오늘 라라랜드 봤는데 뭐라고 쓰는 거죠. 한 줄이라도. 처음에는 개 좋아 이러고 끝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걸 2번, 3번 반복하면 맨날 개 좋아만 할 수는 없죠.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. 진짜 개 좋아.
정말 좋아.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다가 말이 점점 분화가 돼서 그 말을 자기가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 뭐 춤추는 장면들이 카메라 그 웍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엄청난 것 같더라.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죠. 중요한 것은 영화를 한번 보고 나서 재밌네 혹은 뭐, 아 별로네 하고는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과 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영화를 2번 보는 겁니다. 보면서 훨씬 더 분석적으로 보게 되고 깊게 보게 됩니다. 그런 면에서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한 번씩 써봐라. 어렵다면 누가 들어줄 사람을 만들어라. 보고 나서 카페에서 3분이라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좋지 않니? 응, 좋아. 이걸로 3분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럼 뒷얘기를 또 좀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럼 점점점 알아서 본인의 생각이나 영화를 보는 관이 깊어지게 된다.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